한 권으로 끝내는 중앙영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15 접속사와 간접 의문문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리뷰 테스트 15이 준비되어 있네요.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11문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풀고 오셨죠?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선택지들을 보니까 모두 as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as라는 건 정리 잠깐 하고 갈까요? as 이런 원급 비교의 구문을 형성할 때 이때 as는요, 그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게 되고요. 이때 as는요, 얘는 일반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굳이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를 해석하지 않고 얘에다가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네요. 맞나요? 그리고요,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얘가 전치사로서 무엇뭐로서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네요.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접속사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접속사의 경우에도요,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를 제시해 드렸네요. 첫 번째, 뭐뭐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as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증가나 감소의 경우일 경우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수록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뭐 할 때를 의미하는 시간적인 의미의 접속사 as로 쓰일 수도 있고요. 뭐뭐처럼 뭐뭐한 대로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 원급 비교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 먼저 챙겨가시고, 이유의 의미 그리고 뭐뭐 할수록 함에 따라서의 의미, 여기까지는 구분이 할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뜻을 암기해 두시고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처음엔 안 되던 것들이 점점 된다고 했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he was there.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As the sun set and the stars rose. 태양이 지고 별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때 as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증가나 감소도 아닌 것 같고요. 처럼 대로를 넣어보니까 해석도 안 되고요. 태양이 지고 별이 떠올랐을 때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혹은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고 별이 떠올랐을 때, 시간적 의미의 as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두 번째요. As it was raining hard, we put off our camping. 자, put off는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뜻의 수거 표현입니다. 그러면 비가 심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캠핑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비가 세차게 내렸기 때문에, 세차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캠핑을 연기했습니다. 이 이유의 의미로 쓰인 것이 되겠네요. 1번과 2번이 갈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As yoga makes me relax, I enjoy doing it a lot. 자, relax는 편안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make 목적어 형용사의 구조라는 거, 우리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패턴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요가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요가하는 것을 많이 즐깁니다. 즉 요가하는 것을 아주 정말 즐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enjoy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ing 나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두 문장을 연결하면요. 요가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많이 즐겨요. 그러면 요가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가하는 것을 많이 즐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번과 3번이 이유의 의미로 같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4번, 5번도 역시 이유 때문에로 해석이 될 겁니다.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우리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 휴일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유의 의미입니다. 5번. He lost the competition as he didn't practice hard enough. 자, competition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경쟁도 괜찮고요. 그러면 그는 그 경기 혹은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으니까 진 거죠. 역시 이유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온다는 것도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as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역시 as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Just do as I said.
그냥 해. 내가 말한 대로 혹은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 6가지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면 얘 원급 비교도 아니고요. 그 뒤에 명사만 덩그러니 나와서 전치사로 쓰인 것도 아니고요. 맞나요? 이유 때문에 의미로 해석이 안 되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해. 뭐 이것도 은근히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어색하고요. 얘는 이런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써요. Just do as I said.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또 적용해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As Mary grew older, she got prettier. 자, 메리가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예뻐졌습니다. 자, as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증가의 느낌이 나고 있네요. 메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수록.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자, 로마에 있을 때는 해라.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표현들은 이게 관용, 일종의 격언, 속담이잖아요. 얘는 통째로 암기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활용 가치가 높은 문장이에요. Just do as I said. When you roam, do as the Romans do. 됐네요. I will go to the dentist as I have a toothache. 저는 치과에 갈 겁니다. 저는 치통이 있습니다. 치통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아프기 때문에 치과에 갈 거라는 거죠. As Mike lost Sarah's book, he bought her a new one. 마이크가 세라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새 책을 사줬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책을 사줬다. 이렇게 돼야겠죠. 이 위의 의미고요. As I looking out the window, I saw dark clouds. 제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어두운 구름을 봤습니다. 먹구름을 본 거죠. 제가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을 때 먹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s는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as가 쓴 문장을 보시면서 그 의미 파악하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면 얘가 어느 순간 저절로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참 많이 쓰지요. 결론적으로는 많이 문장을 봐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려면요, 혹은 무슨 일을 하려면요, 절대적인 양이 필요해요. 그것도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충분한 양이 제공이 되면 이거는 이해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저절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됐을까요? 3번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공통적으로 if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if라는 것은 두 가지 용법으로 쓸 수가 있죠. 자, 크게 라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을 만들고요. 얘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고 했었네요. I'll meet him. 저는 그를 만날 겁니다. If I'm not busy. 제가 바쁘지 않으면 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It will be romantic if he sings for me. 자, 로맨틱 할 겁니다. 굉장히 로맨틱 할 거래요. 그 사랑의 느낌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 만약에 그가 절 위해 노래를 부른다면 굉장히 로맨틱 할 겁니다. 이런 거죠. 역시 만약 라면의 뜻으로 1번과 2번이 같네요. I'm not sure if she likes action movies.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지를 모르겠대요. 답은 3번 나왔습니다. She will get better if she gets enough rest. 그녀는 곧 나아질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회복이 될 겁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if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무리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준다고 했고요. if를 벗어난 주절에서는 미래라면 미래를 써준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5번. You can watch TV if you finish your homework. 너는 TV를 볼 수 있어. 네가 숙제를 끝내면 역시 첫 번째 의미가 되겠네요. 3번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Do you think who she is?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왠지 자연스럽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요.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간접 의문문인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의주동 따지면 되는데 의주동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디테일을 배웠습니다. 악마가 숨어있는 디테일. think가 보이네요. think bigs에 걸리죠. 그러면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서 Who do you think she is? 이런 문장이 돼야 돼요. 틀렸네요. 답 1번 바로 나왔습니다. 2번 갈까요? Tell me how you got there.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 있네요. 주어, 동사의 순서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따질 거 더 없죠?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 어떻게 갔는지 얘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럼 그 뒤에 형용사, 명사 혹은 부사 뭐 이런 것들 덩어리로 따질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당신이 거기에 어떻게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I wonder if she knows the answer. 저는 궁금합니다. 그녀가 정답을 아는지. 의문사 자리에 if나 whether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의 순서도 잘 되어 있는 문장 깔끔합니다. Do you know whether she is angry? 아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whether, if나 whether 서로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의문사 자리에 대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 그녀가 화가 났는지 아시나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괜찮네요. I don't know what he is doing at that time. 저는 모릅니다. 의문사가 중간에 보입니다. 주어, 동사 순서 확인이 됐네요. 그 당시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 괜찮고 1번만 틀린 거 확실히 얘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5번. 밑줄 친 if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역시 또 if와 관련된 문제네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린다면 we will stay at home, 우리는 집에 머무를 겁니다. 아무리 실제 의미가 미래라도 반드시 현재 형태로 써준다는 거 챙겨가시고요. 얘는 미래 시제로 잘 되어 있네요. 어쨌든 if의 의미는 뭐뭐라면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 확인이 되었습니다. Do you know if he will come to school or not? 아시나요? 그가 학교에 올지 안 올지를 뭐뭐인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1번과 2번이 또 갈렸습니다. You'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네가 서두르지 않으면 뭐뭐라면의 뜻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되겠죠. If you listen to my advice, you won't regret it. 네가 내 충고를 듣는다면 너는 그걸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 괜찮네요. If we take a taxi during rush hour, it will cost a lot. 자, during rush hour는요. 이거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 동안에 택시를 타면 it will cost a lot. 비용이 많이 들 거야. 뭐라면이라고 해석되고 있죠. 그러면 답은 2번 확실히 찾았습니다. 6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Who do you think is wrong? 이라고 나왔네요. do you think라는 문장 속에 간접 의문문이 쏙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아이 때문에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고 동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여기 일단 옮겨보면요. Do you think who is wrong? 이런 문장이잖아요. 거기서 who만 앞으로 딱 빠진 거 괜찮습니다. Tell me who the window broke? 말씀해 주세요. who 그리고 주어 동사라고 본다면 창문이 깼나요? 누구를? 이거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얘는 틀린 거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Tell me 말씀해 주세요. 누가 깼는지 창문을 이런 순서가 돼야 되니까 얘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I want to know where you study. 자,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보여요.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왠지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하는 곳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고 왠지 공부 잘하는 애가 보는 책을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묻는 걸까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걸까요? 어쨌든 우리는 간접 의문이 잘 쓰였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Do you know when the movie starts?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있어요. 의, 주, 동 확인하셔야겠죠. 괜찮네요. 아시나요?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남은 디테일들 따질 건 없을 것 같고요.
Can you tell me why you're crying?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 보여요. 그러면 의주동 확인해야겠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왜 울고 있는지를요. 나머지 디테일 따질 건 없어 보입니다. 다 맞고요. 2번만 틀렸다는 거. 괜찮을까요? 7번.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I'm not sure what can he do. 자,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보이는데 동사, 주어, 다시 동사가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조동사는 일반 동사 앞자리 이렇게 위치해야 됩니다. 주어하고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틀렸습니다. 간접의문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있으면 강하게 간접의문만 의심하세요. 전체적인 의미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2번. He asked her where was the bank. 문장의 중간에 역시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주어의 순서로 이렇게 쓰인 거죠. 틀렸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어디 있는지를요. 틀렸고요. Can you tell me what time is it? 우리 보통 몇 시입니까 할 때 what time is it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틀리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보여요. 게다가 what이 의문사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얘가 무슨 어떤 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그 뒤에 명사까지 의문사 덩어리로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시간, 어떤 시간 이것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what time의 경우에는 그냥 몇 시라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거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what time도 늘 하나로 묶인다는 거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의문사 나왔고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예요. 얘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틀립니다. Can you tell me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돼야 돼요. 틀렸어요. Do you know when does she come? 아시나요?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습니다. 동사, 주어, 동사예요. 물론 얘는 조동사입니다. does는 삭제하고 얘가 comes의 형태로 돼야겠죠. 틀렸네요. 그녀가 언제 오는지 아시나요? I wonder who can answer the question. 저는 궁금합니다. 문장의 중간에 의문사가 보이네요. 그런데 who인 경우에는 누가라고 해석이 돼서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인지 판단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누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누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그리고 나서 동사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한 문장인 거죠. 그러면 어법상 맞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문제 풀 수 있으면요. 간접의 문제 정복하신 겁니다. 8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Do you think who is she? 간접의문 만들라는 거죠. 의문사 있고요. 동사 주어네요. 순서를 바꿔서 연결하되 think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who do you think she is?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런데 do you think who she is? 틀렸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거 맞다고 판단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I wonder does he like kimchi? 저는 궁금합니다. 그가 김치를 좋아하나요? 의문사 없네요. if나 whether 넣어주셔야겠고요. does는 삭제하고 얘가 likes가 돼야겠죠. 그러면 I wonder if he like kimchi? 얘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얘가 likes가 되는 거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I don't know. 전 모릅니다.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나요? 간접의문 만들 때 의문사 있고요. does 삭제하고 얘가 likes가 돼야 되죠. I don't know what she likes. 얘가 맞는 문장입니다. 이 what은 뭐 다르게 따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4번. Can you tell me where did you buy it?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어디서 샀나요? 의문사 있고요. did 빼고 얘를 과거로 맞춰주고. 그럼 Can you tell me where you buy it이 아니라 bought it이 돼야 되는 거죠. B-O-U-G-A-T 과거로 맞춰주셔야 돼요. 틀렸어요. Let me know. 알려주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이라고 해석됐으니까 딱히 따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do는 삭제하고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know what do you want to do. 이 do가 빠져야 되죠. 그대로 연결했어요. 이거 틀린 거죠. 얘를 빼고 what you want to do라고 나와야 되고요. 얘는 마침표를 써야 되는데 물음표까지 썼어요. 얘는 완전히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밖에 없겠네요. 됐나요? 네. 9번.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나는 내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싶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주어고요.
알고 싶다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I want to know로 문장이 시작하겠네요. 전체적으로 I want to know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용을 보니까 네가 나를 다시 주어 목적어 있고요. 믿는지 안 믿는지 뭐뭐인지 아닌지의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if나 whether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I want to know if 썼고요. 주어 you 쓰고요. 동사 믿다, me, 나를, or not 괜찮네요. 자, or not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요. if는 그 뒤에다가 or not을 쓸 수 있죠. 만약에 if or not 이렇게 붙여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whether의 경우에는 그 뒤에 or not을 써도 되고 이렇게 whether or not을 바로 붙여서 써도 되는 거죠. 얘는 둘 다 맞고요. 얘는 얘만 맞고 얘는 틀리다는 거. 화면 다 나오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셔야겠네요. 괜찮습니다. 맞는 문장. I want to know if or not 이렇게 붙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틀린 거고요. I want to know that you believe me or not.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는지 안 믿는지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일치하지도 않고요. I want to know whether 쓰였고요. You believe or not. Believe or not 괜찮네요. I want to know whether or not 예 괜찮지요. You believe me 맞습니다. 그러면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면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중학과정에서는 잘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고난이도로 한번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됐네요. 10번.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시오. 간접 의문문 만들라는 겁니다. 자, 의문사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 있고요. does가 있으니까 삭제하고 얘를 likes로 맞춰주셔야겠네요. 자, think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why를 문장의 맨 앞으로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why do you think he likes you? 왜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I want to know what time is it now? 자, 지금 몇 시인가요? What time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몇 시요? 의문사 파악이 됐고요. 동사 주어인데 비동사니까 이렇게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디테일 따질 건 또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I want to know what time it is now. 자, 문장보 마침표 잘 챙겨갔네요. 저는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싶습니다. 3번. I remember, 저는 기억합니다. When did you take this picture? 언제 우리가 이 사진을 찍었지? 라는 의문문을 I remember 문장 속에 쏙 집어넣어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 있고요. did 삭제하고요. 얘를 과거 took로 바꿔주셔야겠네요. 나머지는 더 따질 거 없고요. 문장 보호는 마침표입니다. 그러면 I remember when we took this picture. took 잘 됐죠? 얘도 잘 됐고요. 저는 우리가 언제 이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합니다. 4번.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How old is Mrs. Smith? 자, Mrs. Smith가 몇 살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쏙 집어넣어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그런데 의문사가 how네요. 조심하셔야겠죠. 어떻게 나이 드냐 아니라 얼마나 나이 드니니까 이렇게 묶어서 의문사 파악하시고요. 동사 주어인데 비동사니까 순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더 따질 건 없어 보이죠? 그러면 Nobody knows how old Mrs. Smith is. 마침표 딱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5번. Can you tell me, 말씀해 줄 수 있나요? Why did she take a bus instead of a taxi? 왜 그녀가 택시 대신에 버스를 탔나요? 간접 의문 만들어요. 의문사 있고요. did 삭제하고 얘를 took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더 따질 건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Can you tell me why she took a bus instead of a taxi? 6번. Do you know, does he always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그가 항상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나요? 라는 거죠. 간접 의문 만들 때 의문사를 봤더니 의문사는 없어 보입니다. does는 삭제하고 얘를 goes로 바꿔주셔야겠죠. 의문사 자리에 if나 whether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따질 거 없겠고요. 문장 보호는 물음표입니다. 그러면 Do you know if 또는 whether he always goes to the library after school? 됐을까요?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자, 간접 의문문을 활용하는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푸실 수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Please tell me, 말씀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네요. B의 대답을 보니까 I want to be a vet in the future. 저는 미래에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길래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저는 미래에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나요? 라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Please tell me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도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래요. 그러면 의주동 생각하셔야겠죠. 의문사 있고요. 두가 있으니 두를 삭제하고 그대로 연결하시고 문장보는 마침표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What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싹 지우고 갈게요. 자, 굉장히 응용이 된 상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어디에 차를 주차했나요? 저는 기억할 수 없어요. 뭘 기억할 수 없다는 걸까요? 제가 어디에 제 차를 주차했는지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활용해서 여기다 간접 의문 만들면 되겠네요. 의문사 있습니다. did는 삭제하고 얘를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디에 차를 주차했죠? 대답은 제가 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모릅니다. 인칭 대명사를 좀 바꿔주셔야겠네요. where 의문사 쓰고요. did 삭제하고 park로 바꾸되 이 인칭 대명사 you는 I로 바꿔주시고 part 과거형 그리고 my car 이렇게 돼야겠죠. 얘는 따질 게 좀 꽤 많아 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차를 어디에 주차했습니까? 저는 기억 못해요.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제가 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할 수 없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간접 의문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인칭 대명사까지도 신경을 쓰셨어야 되네요. 초고난도입니다. 자, can you tell me 말씀해 줄 수 있나요? I am interested in playing baseball. 저는 야구하는 데 관심이 있대요.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야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보통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간접 의문문 형태가 돼야 돼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니까 순서를 바꿔주시면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What you are interested in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지우고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요? 저는 야구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활용한 그런 고난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해결이 되었을까요? 혹시 잘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챕터 15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챕터 16, 특수구문, 강조, 도치, 일치, 화법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특수구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얘네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96강으로 컨셉 96번 강조 부분을 정리합니다. 강조의 두하고요. it, that 강조 구문이래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얘도요. 3학년 필수 문법이 되겠습니다. 이 강조의 두도 사실 또 매우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포인트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